오늘 79차 중국 이웃시장조사단 떠나는 날이고요. 오늘도 거의 일주일 만에 공항에 또 왔네요. 저번 주에 일본 갔다 왔고 이번 주에 진행하고, 그리고 다음 기수는 5월달이라 조금 여유가 있는데 그 전에 기업연수가 하나 잡힌 게 있어가지고 또 바쁘게 움직여야 됩니다. 4월에 일본 연수도 있고, 어쨌든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바쁘게 다니는 건 좋은 거니까요. 또 이제 영상, 즉 79차 시장조사단 영상을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공항 복잡하진 않은데 동방항공 줄이 많이 서 있네요. 출입국 심사 한 15분 정도 걸린 것 같네요. 다 합쳐서 수화물 붙이는 것까지. 그리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번잡하지 않고 시간이 아직 널널해서 아침을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트레인 타고 넘어가야 됩니다. 중국 비행기는 맨날 트레인을 타고 넘어가야 됩니다. 식당도 뭐 그렇게 많이 붐비는 것 같지 않고요. 자리도 뭐 넉넉하게 있는 것 같고, 시간도 뭐 널널하니까 여기서 식사를 하고 그리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지비빔밥을 시켰는데 떡갈비하고 그 같이 나오는 콤보 세트입니다. 14,000원 정도, 14,500원 정도네요. 아이고, 이제 밥도 먹고 시간도 널널하고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거의 마지막 순서로 이제 비행기를 탑승합니다. 항저우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뭐 중국 비행기는 일찍 타봐야 수화물 실는 게 복잡해서 한참 기다립니다. 근데 그래서 굳이 일찍 타지 않고 이렇게 늦게 탑니다. 제일 늦게 들어와도 기다려야 됩니다. 착석 후에는 좌석 벨트를 크게 지연된 거 없이 1시간 40분 정도를 비행하면 항저우 공항에 도착합니다. 작년까지는 김치덮밥이 나와서 맛있게 먹었는데 올해부터는 중국향이 심한 기내식들이 나와서 저는 별로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请您再次检查座椅周围，确认已携带好手机、耳机等小型电子设备，以及护照证件等随身。各号外乘务员请准备到监控드디어 항저우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이미그레이션 하는 데까지 겁나게 걸어가야 되는데 이제 여기 걷는 게 장난이 아니어서 저는 주로 셔틀을 이용합니다. 프리 셔틀인데 카트예요. 카트인데 이게 한 2km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카트를 이용하면 뭐 크게 힘들지 않게 갈 수 있어서 카트를 이용합니다. 여러분도 뭐 불편하시거나 다리가 아프시면 카트를 이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쪽 끝에 가서 아마 올라가나 내려가나 해가지고 거기에 카트가 있을 거예요. 조금 기다리면 카트 오니까 다리가 불편하시거나 좀 힘드신 분은 카트를 이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이미그레이션을 통해서 나오면 이렇게 이쪽을 쭉 가시면 이런 여기서 그 수화물 찾는 곳을 확인하시고요. 이렇게 내려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시면 이 항저우 공항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내려가시면 바로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미국 면세점인 것 같고요, 중국에. 자, 여기가 바로 수화물 찾는 곳이고요. 오늘 저희는 26번을 동방항공이 26번에서 나온다 그래가지고 저 끝에 가 있다가 그쪽에서 의자에 앉아서 회원 여러분들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늘 거기서 저쪽 앞에서 만납니다. 그쪽으로 오시면 김성현의 이웃시장조사단 첫 집결지가 되겠습니다.
렌트카를 타고 1시간 반 정도만 가면 도착하고요. 오늘은 그렇게 길도 안 막히고 날씨도 좋고, 이유는 약간 덥다고 하네요. 뭐 이후 지금 보니까 70km 남았으니까 1시간 정도면 도착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모든 게 다 빠르네요. 뭐가 잘 될 것 같습니다. 드디어 이후에 도착했습니다. 항주에서 1시간 정도 1시간 조금 더 걸린 것 같고요. 이제부터 하루에 15,000보씩 강행군입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네, 내일부터 다 같이 좀 빡세게 한번 돌아봅시다. 네. 첫날 저녁 회식 자리를 통해 서로 친해지는 시간을 갖고 다음날 아침 9시 반부터 시장 1기부터 5기까지 시장 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뭐 인증해야 되는 거죠? 케이스 인증해야지. 이건 많이 들어가요, 케이스 인증비. 왜냐면 애기용품에 배터리에 주파수에 기타 등등 해가지고 저건 많이 들어가요. 몇백만원 들어갑니다. 이후 2층, 이후시장 1기 2층입니다. 액세서리하고 액세서리 부자재 쪽인데요. 이쪽 분들은 항상 이렇게 바쁩니다. 뭐라 그러지? 포장도 해야 되고, 낮게 분리도 해야 되고, 손이 가는 것들이 많아서 그런지, 그리고 여자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굉장히 바쁜 이유시장입니다. 찌개는 무게에 따라서 이유시장 첫날인데요. 이유시장에 오면은 저희 호텔 주변에는 한식집이 많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음식을 많이 못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래서 꼭 하루에 한 끼 정도는 시장에서 이렇게 한식을 먹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번 오는 한식집이고요. 이유시장 내에서는 한식집이 여기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한식 뷔페처럼 운영되고 있고, 안에 그 모습을 한번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2기 26호문 앞에 있습니다. 2층이고요. 이쪽에 오시면 이렇게 보시면 식당 입구가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가셔서 결제를 하시고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한 끼에 35위안 정도 하고요. 라면이나 김밥 이런 것들은 별도로 또 추가해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한국 식당 우리 사모님 되게 친절하시고요. 되게 좋습니다. 현금도 되고. 이쪽 음식들은 이렇게 따로따로 계산을 해서 드셔야 되는 음식이고요. 라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뷔페인데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베베 맛있어? 예. 가짓수가 꽤 많고요. 또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유시장 날씨 아주 봄날이고 굉장히 화창하고 좋네요. 이제 완전 봄인 것 같습니다. 이유시장 지금 딱 이번 달부터 다음 달까지 조사하기가 굉장히 좋을 거예요. 4월달, 5월달부터는 조금씩 더워지는데, 그래도 뭐 매장이 있는 그 이유시장 내에서는 공조가 잘 돼 있어서 굉장히 시원합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너무 좋아서 영상으로 한번 남겨봅니다, 여러분들. 이곳은 저희 호텔 근처에 있는 편의점이네요. 새로 생긴 것 같고, 스조라고 해가지고 여기 10쪽이라는 편의점이 많이 있는데, 이거는 요 근처에 가깝게 새로 생긴 건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빵도 있고, 우유도 있고 많이 있네요. 오늘은 시장조사 이틀째고요. 이제 날씨가 덥네요. 날씨가 덥고, 그래서 이제 지금 나와서 시장 쪽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시장까지는 한 2, 3기까지 여기서 가깝거든요. 그래서 한 5분에서 10분 거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걸어서 다니고 있고요. 뭐 4기나 1기 쪽으로 갈 때는 저희 통역하시는 분들 차를 이용해서 이동하기도 하는데, 보통 2기 쪽에서 이제 밥도 먹고 뭐 이것저것 해야 되기 때문에 2기 쪽으로 가서 걸어가서 그 다음에 시장 조사를 진행합니다. 날씨가 너무 좋네요. 근데 이제 좀 덥다. 호텔에서 걸어서 한 1분 거리 뒤쪽으로 오게 되면 건물이 있습니다. 큰 건물이 하나 있는데, 여기서 커피를 한잔 마시고 갈까, 아니면 달달한 쉐이크를 먹고 갈까. 그래서 맥도날드 들러서 밀크쉐이크 한잔 마시고 그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점심때 지나니까 없네요. 밀크쉐이크 메이요. 밀크쉐이크 메이요. 내가? 밀크쉐이크. 팅부덩. 밀크쉐이크가 없네. 밀크쉐이크가 없는 맥도날드는 처음 봅니다. 중국 맥도날드에는 밀크쉐이크가 없네요. 이런. 일단 시장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 보이시는 게, 이쪽에 전기차 충전소가 많은데, 저쪽에 보이는 건 지금 차량 배터리를 교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면 자동차 마크 하나가 있는데, 저 마크만 저기서 자동차 배터리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충전식이 아니고 교환식인데,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죠. 그래서 저렇게 한 3분 안에 차량 배터리 교체하고 그냥 갑니다. 그게 답니다. 대단합니다. 또 지금 차 한 대가 배터리 교체하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네요. 들어가는 거 한번 보고 교체하는데 어떻게 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배터리 교체하러 들어가는 차량이고요. 들어가면 3분 정도면 교체가 가능합니다. 훌륭한 시스템인 것 같아요. 중국이 이제 전기차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인프라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인프라도 처음부터 저희 전기차, 중국은 한 10여 년 전부터 전기차 충전소들이 설치가 되고 있었어요. 저 처음 여기 다니면서도 신기하게 봤는데, 이제는 뭐 전기차 충전소는 너무 많고, 이제 저렇게 교환 방식으로도 나와서 바로 교환이 됩니다. 자, 시장에 도착했고요. 3기 쪽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3기하고 4기 사이인데, what's 한국어는? 티브덩. 자, 그래서 지금 저쪽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손님들하고 또 이제 만나야 되고요. 우리 회원님들하고. 그래서 또 오늘 하루를 또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기 1호문으로 들어왔고요. 역시나 에스컬레이터는 서 있습니다. 누가 올 때만 틀어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컬레이터 같은 건 이용하는 거 그냥 애지간히 포기합니다. 자, 그러면 2기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참고로 3기 쪽은 체육용품, 그리고 안경, 그리고 이런 것들 많습니다. 이쪽에는 무슨 호기킹이가 있네요. 이게 그런 거 없었는데, 이 시장. 저기 안경들, 그러니까 저가형 안경들이 좀 많이 있고요. 한국으로도 많이 나가고 있고, 그리고 여기 3기에서 만들어서 5기 쪽에 가면 알도 해서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싸게 안경을 하나 해가시고 싶으시면 여기서 하는데, 그렇게 추천은 드리지 않고요. 테나 마음에 드는 거 있으시면 하나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경 시장도 여기 진짜 오랜만에 와보네요. 진짜 안경 많아졌네요. 예전에도 많았지만 이렇게 많은 거는 그랬나? 자, 그러면
앞으로 또 이기 쪽으로 손님들하고 합류하기 위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놈의 에스컬레이터는 맨날 그 고위 간부들이 나와서 움직이고 맨날 서 있어. 아니라 달러 오는 소리. 저 신더마? Yes. 아, 신빙양. 一箱都可以，10道的。一箱一箱可以。可以。一箱5个。啊，40这个。45啊45 53。 53。我知道。53。40个一箱，40个。对，40个一箱。啊，一样的，这个也 OK， 名片有吗？哎呦，谢谢。Japan? 코리아. 한국. 여기 좋은 것들, 제품들이 이쁜 게 많네요. 강아지 애견 가방인데 한번 관심 갖고 보겠습니다. 여기는 4기에서 5기 넘어가는 통로인데 무슨 그 하울의 움직이는 성 뭐 이런데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약간 몽환적인 느낌의 그 통로네요. 5기 2층입니다. 5기 2층에 오시면 애견용품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자동차 3층에 4층에 자동차 용품, 그리고 2층에 그 뭐라 그러죠? 부피 큰 것들, 뭐라 그래, 뭐더라? 이불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쪽에 많이 있습니다. 이곳은 5기 4층입니다. 자동차 용품들이 좀 많이 있고요. 이곳은 그 광저우에 예전에는 용프로가 많이 유명했는데 지금 용프로는 많이 죽고 이유시장 5기 쪽으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시장 5기도 꽤 넓은 곳이고, 이곳에 이번에 오신 분들도 자동차 용품 7만 유튜버신데 이쪽 괜찮다고 하시네요. 자동차 용품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유시장 5기를 둘러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기는 오면은 괜찮은데 졸라 멀고 졸라 큽니다. 그래서 여기는 오면 각오하고 그냥 하루 있을 각오하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자동차 용품이나 애견용품, 그리고 침구류 이런 것들, 큼직큼직한 것들 보시는 거는 아무래도 5기가 가격이 좀 싸기 때문에 이쪽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수 있는데 추석사는 100개. 그때는 이거 보고 가격은 나올 거예요. 디자인. 네? 마크가 그려져 있는데. 어떤 마크? BMW. 이건 안 돼요. 걸려요. BMW. 얘는 되죠. 마크가 없으면 상관없어요. 예, 이거 돼요. 그래서 구멍 뚫어놓은 거야. 나도 이거 맨 처음에 옛날에 할 때인데 그때 그 마크도 걸린다는 거 한번 해보면서 알았어. 这一共有10个颜色是吗？它这个价格是怎么算的？是 얘는 아닌 것 같은데? 我问一下，这一款这是不一样的。它是那个白果，这个不一样。 2m? 1m? 买 5마 0.5. 按米算呢？就剪一小块就可以。每个颜色？每个颜色。我拿准备。 요즘 한창 뜨고 있는 4기 모자 쪽입니다. 이쪽에 모자나 이런 쪽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고요. 틱톡에서 많이 상인들 라이브 방송, 라이브 커머스도 여기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이유시장 모자 코너가 굉장히 뜨고 있습니다. 이유시장 지금 4일차, 그러니까 4박 5일 중에 4일차 조사하는 마지막 날인데요. 내일 이제 돌아가는데 겁나게 덥네요. 이제부터 다음 달이면 반바지 입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날씨면 뭐 이제부터 더위가 시작된다고 봐야죠. 이유시장을 다니다 보면 그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지그재그로 돌다 보면 상점들이 다 똑같아서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간판에 번호가 14320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이쪽으로 하면 14321. 그러니까 숫자가 커지면 5기 쪽으로 가는 거고, 숫자가 작아지면 1기 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런 8, 7, 8가, 7가라고 써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통로를 얘기하는 건데요. 요게 바로 8가, 그리고 저 앞에 보이는 게 7가. 이래가지고 지금 7가, 예를 들면 내가 지금 2기 3층 7가 몇 번 가게에 있다라고 하면 만나기가 조금 쉬울 수도 있습니다. 이웃시장에서 또 사람들이 많이 안 찾는 아이템 중에 이 지팡이가 있는데, 지팡이의 마진이 굉장히 좋습니다. 하나에 뭐 한 한국 돈으로 한 1,000원에서 2,000원 사이인데 한국 가면 최소 10,000원에서 20,000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많이 계신 곳이 판매하실 분들이라면 이런 것도 좋은 아이템이 되겠죠. 이웃시장 2기 1층입니다. 2기 1층은 가방류라든지 캐리어, 그리고 포장용 그 봉투, 그리고 또 뭐가 우산 같은 거, 양산, 우산, 우비 이런 것들을 보시려면 2기 1층으로 오시면 됩니다. 이웃시장 2기 1층에는 이런 포장재들도 많이 있습니다. 포장재라든지 선물용 기프트 박스 같은 거, 그리고 부직포 관련 이런 것들도 2기 1층에 전부 있습니다. 이곳은 2기 1층 우산들이 좀 많이 있고요. 우산하고 우비 같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일본으로 나가는 좋은 제품들도 중국에서 제작을 하고 있고요. 이쪽 시장에서 잘 찾아보면 동일한 제품, 동일한 공장의 제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마케팅을 하느냐는 여러분들의 손에 달렸겠죠. 중국 이웃시장, 여러분들이 좀 비상할 수도 있겠는데 그래도 그렇게 지저분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웃시장 화장실 많이들 궁금하실 거예요.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제가 여자 화장실은 들어갈 수 없고 남자 화장실 사람이 없을 때 한번 어떻게 생겼는지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이웃시장에는 이렇게 야외 에스컬레이터가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이렇게 야외에 설치된 곳은 많이 못 보는데요. 비가 오고 눈은 안 오지만 비 오고 이러면 이걸 어떻게 할지 참 대단하네요. 뭐 이게 쉬운 건지는 모르겠지만 야외 에스컬레이터입니다. 이곳은 중국 이웃시장에 있는 까르고라고 써 있는데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이렇게 교역을 하는 그런 물류센터입니다. 각국 나라들의 물류센터들이 이곳에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기 보이는 건물이 이후에서 가장 가까운 이후 1기 동쪽에 뒤쪽에 있는 그 흥광해라는 그 쇼핑센터입니다. 지금 오늘은 마지막 날이라서 회원님들하고 같이 쇼핑센터 그 마켓에 들러서 필요한 선물들, 가족들 선물들 사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신광해라는 쇼핑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이웃시장 1기 동쪽에서 제일 가깝고요. 이웃시장을 들렀다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가족들 선물 사시거나 아니면 뭐 내가 샤오미 같은 데서 필요한 게 있다, 아니면 마트에서 뭐 좀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곳에 들르시면 됩니다. 1층에는 커피숍이나 그러니까 맥도날드나 뭐 스타벅스 세계적인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있고요. 지하에는 음식점들도 많이 있고 또 꼭대기 5층인가 3층에는 한국 식당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꼭 뭐 들릴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선물 사가신다거나 할 때는 이곳이 가장 사기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신광해 그 건물에 들어왔습니다. 이곳은 지하로 내려가고 있고요. 지하에는 식당가 하고 마트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먹거리 같은 거 이렇게 이런 샵으로 해서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선물할 것들 사가기도 좋아요. 위층에는 무슨 샤오미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 보기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이웃시장에서 가깝고 그러니까 호텔에서도 가깝고요. 오시면 한 번씩 들러서 뭐 필요하신 거 사가시면 됩니다. 여기는 아직도 이렇게 탕후루가 유행을 하네요. 자, 이제 마트에 들어가서 필요한 것들을 좀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맷이라는 건데 저도 이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입구에 이렇게 술 파는 것도 있네요. 신광해 내부에 있는 해산물 코너인데 와, 민물고기서부터 좀 가물치 같은데요.
대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범죄와의 도시가에 거기 나왔던 롱샤입니다. 이걸 가지고 좀 맵게 하면 마라롱샤라고 하죠.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이것도 식용인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건진 모르겠습니다. 저는 안 좋아합니다. 중국에서는 그 개구리 요리를 많이 먹는데 닭고기 맛이 난다고 하는데 저는 좀 어렵네요 이게. 우리나라는 일반한 사이즈 말통밖에 없는데 중국에서는 보통 음식을 튀기거나 하는 게 많기 때문에 이런 식의 큰 기름을 팝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베트남도 그렇게 팔고 있고요. 마트가 굉장히 크고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그래도 위생적으로 보관이 되는 것 같고요. 추천할 만합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뭐 한번 오셔서 구경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저번 달까지만 해도 없었는데 김구희 고깃집이라고 고깃집이 들어왔네요. 나중에 여기 가서 식사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종류는 좀 다양하게 팔고 있고 가격은 만만치 그렇게 싸진 않네요. 허거 우리나라 사람은 고기를 먼저 넣어요, 야채를 먼저 넣어요? 야채 먼저 넣죠. 야채. 그죠? 우리나라는 그죠. 여기는 고기 먼저 넣어. 근데 생각을 해봐. 고기 국물에 야채 먹는 게 낫어요? 아니면 야채 국물에 고기 먹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채소를 먼저 우리는 게 낫지 않아요? 몰라. 나는 고기 국물이 난 것 같아. 중국 전통 음식인 허거로 마지막 회식을 하고 서로 아쉽지만 다음을 기약하며 모든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귀국하는 날 아침 8시 15분 비행기를 타기 위해 항저우로 새벽에 이동하고 있습니다. 항저우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이제 일정이 마무리되고 오늘 귀국하는 날입니다. 이제 아침에 새벽 비행기를 지금 새벽 비행기는 아니고 8시 15분 비행기인데 호텔에서 4시에 출발해서 지금 딱 도착하니까 5시 반 정도 됐고요. 5시 45분부터 이제 체크인을 하니까 한국 도착하면 한 1시간 정도 차이가 나니까 한 11시쯤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조사단도 이렇게 큰 문제 없이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국 가서 뵙겠습니다.